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21일 사무실에서 숨진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죽음은 애잔한 느낌을 준다고 그럴까요? 아주 좀 그 분위기가 너무나 쓸쓸합니다. 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 빈소를 한번 찾아가서 유족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관계 당사자로서의 예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55살에 이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초과 이익이 나오면 환수를 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윗선에 의해서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증언에 의하면은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게 반대하는 이런 티각태각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이 상관입니다. 유동규 씨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고 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따귀를 맞았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따귀를 때렸다고 하는 유동규 씨는 이 죽은 김문기 씨보다 나이가 3살이 아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3살 아래인 사람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 따귀를 때렸다. 그럼 그 세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거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닙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 연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은 군대에서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군대겠죠. 군대는 계급사회니까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이 상관이면은 나이 많은 하급자를 명령을 하고 과거 같으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봐서 김문기 씨가 주장했던 게 정의로운 것이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는 사람이 불의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는 정의로운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대한 권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걸 가지고 마치 자신이 개발 이익 초과 환수 조항을 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누명을 쓰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왜 그때 그런 상황을 아예 기자들 앞에서 폭로를 했으면은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야 왜 폭로를 하지 못했냐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대목, 연하의 상급자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라는 동생의 증언, 그리고 동생 이야기는 그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아침에 화장실에서 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날 동생과 만났는데 하도 의기소침 탈진 상태라서
동생이 밥을 떠먹여 주었다는 증언도 합니다. 이런 김문기 씨가 또 전 이 공사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준비했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또 다른 충격파를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힘없는 한 사람이 권력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가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애틋하다 그럴까요? 애잔한 느낌, 애처로운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지난 23일 이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김대성 씨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형이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본부장들이나 상관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되었다. 그것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 수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냈다가 따귀까지 맞았다. 형의 나이가 유 전 본부장보다 더 많다. 따귀를 맞았다? 그럼 옳은 일을 하려다가 따귀를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동생의 전달이니까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은 유동규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문기 처장은 2015년 5월 27일 한모 책임 실무관과 함께 분양가가 1,400만 원보다 상승할 경우에 추가 이익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담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요구로 7시간 만에 이를 삭제한 재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압력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이죠. 누가 지시했느냐,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입니다. 동생 김대성 씨는 그러면서 형이 유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 어제 조카가, 그러니까 김문기 씨의 아들이죠. 조카가 경찰이 보관 중이던 형의 가방 안에서 형이 전 공사 사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발견했다. 상주가 확인해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 상주는 조카입니다.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선 결정권자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공사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안 해주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김문기 씨가. 김문기 씨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권력의 압박에 또는 상부의 압박에 눌려서 그게 좌절되었는데 요사이는 오히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계속 불려다니고 언론에 이름이 나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노트를 발견했다. 유서나 편지는 아니고 노트 앞뒤로 적은 글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고인 김문기 씨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데 자기가 연루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가장 억울해 하면서 동생에 의하면 자기는 유동규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위원으로 김문기 씨가 참여해가지고 화천대유 자선관리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형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여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애잔한 50대 한 직장인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인간적 연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문기 씨의 죽음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득표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 돌아가서 김문기 씨의 죽음이 어떤 비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공감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문기 씨 빈소에 가서 그 가족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